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바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참돔은 맛도 일품이지만 영양도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참돔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칼륨과 타우린이 풍부해서 고혈압과 골다공증, 동맥경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참돔을 고를 때는 눈의 색이 뚜렷하고 살이 단단하면서 몸통에는 윤기가 흐르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세탁할 때 주로 사용하는 합성세제와 섬유유연제는 화학물질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러한 화학물질은 아토피 같은 피부병을 유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 친화적인 실리콘 세탁 솔루션을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옷을 세탁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청결과 위생을 위해 누구나 세탁을 하게 되는데요. 옷을 옷답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더 오래도록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1, 2인 가구와 맞벌이 인구 증가 등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세탁소에 옷을 맡기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친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제고로 새로운 세탁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세탁 서비스, 환경에도 해롭지 않은 세탁 문화를 선도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친환경 실리콘 세탁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세계 40여 개국에 저희 세탁 브랜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실리콘 세탁을 통해 지구, 사람, 의류를 위한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본사에서는 환경 파괴와 압 유발의 원인이 되는 석유계 기반의 드라이 클리닝 세탁을 개선하고자 세계적인 기업들과 함께 친환경 실리콘 세탁법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체 세탁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 가공, 특수 세탁과 같은 고난도의 세탁 및 섬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휴사들과의 세탁 기술 교류를 통해 특수 세탁 분야의 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친환경 실리콘 드라이클리닝 용제는 기존의 세탁 시장에 석유계 드라이클리닝 용제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고 인체의 안전을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된 실리콘 세탁 시험법 및 세탁 취급 표시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에도 개정되었는데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석유계 용제를 친환경 실리콘 용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세탁업에서 사용하는 석유계 용제는 독성이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는데요. 반면 이곳에서 선보인 친환경 실리콘 용제는 무독성의 용제로 안전하고 물과 이산화탄소, 규소로 분해되어 대기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무색 무취의 친환경 용제로 아토피나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으며 석유계 솔벤트 용제로 드라이 클리닝 시 기화된 용제로 인해 발생하는 냄새도 없기 때문에 쾌적한 세탁이 가능하다는데요. 저희 실리콘 용제는 석유계 용제와 전혀 다른 성분의 용제입니다. 모래 속에 함유되어 있는 수많은 성분 물질과 각종 유익한 미네랄을 이산화탄소와 결합해 용액을 추출합니다. 저희 실리콘 용제는 각종 섬유소의 수분 함유율에 따른 보습을 유지하고 정전기를 방지하며 수용성 오구 물질을 용해시키는 친환경 청정액입니다. 그리고 저희 친환경 실리콘 세탁 공정에서는 실리콘 마이크로 입자가 의류옷감 사이로 침투하여 소재 손상 거의 없이 의류를 세탁함과 동시에 섬유 코팅의 효과로 인해 섬유 보존력을 높여줍니다. 친환경 실리콘 용제는 세탁 공정 중에 화학적으로 섬유직물이나 염료와 반응하지 않는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밍크나 모피 제품과 같은 옷의 촉감과 의류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탁 후 자연스럽게 옷이 코팅이 되어 부드럽고 윤기가 나고 오물이 묻어도 섬유에 깊게 침투하지 못하며 옷의 수명을 늘려준다고 하는데요. 보통 웨딩드레스는 원단과 디자인, 장식이 복잡해 일반 물이나 기름으로 세탁해서는 웨딩드레스 고유의 아름다움과 비즈 등
부소재를 지키기가 어려운데요. 저희 친환경 실리콘 세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섬세한 실크와 구슬, 장식 조각, 특수 버튼 등 세탁 불가 항목에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웨딩드레스 고유의 촉감과 색상, 윤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드레스의 수명은 착용 과정보다는 주로 세탁 과정에서 단축이 되는데 저희 세탁법은 그러한 문제점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처럼 마음 먹고 산 비싼 옷을 망가뜨리지 않고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면 이제는 옷감과 피부는 물론 환경에 이르기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세탁할 수 있는 친환경 실리콘 세탁법을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제 기준에는 있지만 국내 표준에는 없던 실리콘 세탁 표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섬유회사와 의류회사에 친환경 실리콘 세탁 방법에 관심을 유도하여 의류의 세탁 취급 표시에 친환경 실리콘 세탁의 표기를 붙여 의류를 판매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의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소에 저희 친환경 실리콘을 도입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세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탁업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섬유 및 의류업계에도 ESG 및 탄소 중립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암과 대장암은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위대장 내시경 검사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AI 기반의 소화기 전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최근 현대인들의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 위암과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암과 대장암은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거나 음주와 흡연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고요. 다양한 원인의 스트레스와 가족력에 의해 발병할 수 있다는데요. 문제는 질병 초기에 증상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질병을 오랜 기간 방치하게 된다면 추후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 대장 등 소화기 내시경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개발한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사용자 편의를 생각하며 AI 시대에 새로운 의료 경험을 선도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2019년에 설립되었고 실제 의료 환경에서 효용성과 효율성 검증을 통하여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혁신적인 의료 AI 솔루션을 연구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 대장 내시경 검사 시 AI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병변을 검출하여 의료진이 검사 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의료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역량을 지닌 자문단과 전문 경영인 그리고 의학 연구진과 AI 전문가가 모여서 소화기 내시경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곳.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혁신상을 비롯해 국제의료영상처리학회에서 의료영상 AI 분야 1위에 선정되며 차별화된 연구 성과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데요. 보다 높은 수준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현대인들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이곳의 목표라고 합니다. 대장암과 위암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병하는 암 질환입니다. 따라서 암 조기 진단을 가능케 하는 내시경 검사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의료진의 숙련도와 컨디션, 소음 등의 외부 요인에 따라 검진 시 발견할 수 있는 병변의 검출률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발표된 다수 논문에 따르면 선종 검출률은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10%에서 40%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선종 누락률은 전문의 사이에서도 평균 20%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저희는 검사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높이는 AI 내시경 검출 보조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선보인 제품은 병변의 크기 및 형태와 관계없이 정확한 병변 검출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고 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등급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한 후 실시간 AI 대장 내시경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와 실시간 AI 위내시경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가 국내외 다수의 의료기관에 도입돼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대장 내시경이 그 대장 용종을 발견하기 위해서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건데, 대장 용종은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용종을 제거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대장암을 예방하고 대장 용종의 발견율, 그 다음에 그 제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제 내시경하는 시술자가 100% 완벽할 수 없거든요. 사실 같은 날 검사하더라도 한 20% 정도에서는 새로운 용종들이 재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은 계속 움직이는 그 장기이기 때문에 100% 다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큰 용종을 발견 못하면 안 되겠지만 작은 용종인 경우에는 발견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를 도입한 이유는 AI가 이제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놓칠 수 있는 그런 용종들을 발견하게 해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시경하는 사람이 좀 편해야 그다음 환자도 더 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시경하는 저희 시술자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AI 내시경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확보한 고품질의 원천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는데요. AI가 실시간으로 병변을 검출해 화면에 표시해주고 검사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대장 내시경 시 맹장 자동인식, 위내시경 시 십이지장 자동인식 기능이 탑재돼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광범위한 호환성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내시경 기기 제조사 및 기종의 호환이 되며 소프트웨어의 설치만으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사용자 성향에 맞는 섬세한 감도 조절이 가능한 데다 다양한 부가 기능 설정 또한 간편하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의 적용이 용이하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용종처럼 생긴 거는 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물론 그 용종들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떼긴 하는데, 일단은 용종을 잘 찾아준다. 그리고 대장이 계속 이제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 굴곡진 부위나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부위에서 표시를 해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용종 발견율에는 분명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위와 대장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최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AI 기술이 적용된 위 대장 내시경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내시경을 경험해보고 위 대장 건강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실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보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의료 현장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AI 솔루션은 국내 다수의 의료기관에 도입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공신력 있는 국내 유수의 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과 학습, 실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하여 보다 좋은 제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 유수의 병원들과 협업을 진행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반복 작업을 하거나 한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는데요. 이때 신체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마사지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며 바디 케어를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과 어깨, 허리 통증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증은 특정한 질병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다리를 꼬고 앉아 컴퓨터를 하거나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하는 경우 신체에 무리를 주며 통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통증을 방치하면 우리 몸을 지탱하는 척추와 그 주변까지 변형이 일어나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로 발전할 위험이 따른다는데요.
이에 요즘에는 체형 교정이나 통증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에 위치한 한 협회. 이곳에서는 현대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통증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체를 연구함으로써 체형 교정 및 컨디셔닝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바른 자세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거나 목, 허리 통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희 센터는 스포츠 마사지, 카이로프락틱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며 바디케어와 컨디셔닝으로 고객들의 삶의 질을 올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사지 및 카이로프랙틱 강사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김동겸 대표. 현재는 체형 교정을 비롯해 오다리 교정과 산후 교정 관리 및 비대칭 관리, 통증 관리까지 다양한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관리를 받을지는 우선 1대1 상담을 통해 현재 신체 상태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통해 개인의 목표와 요구에 맞게 맞춤형 스포츠 바디케어 프로그램이 설계된다고 합니다. 우선 근육 수축을 이완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스포츠 마사지라는 지압의 방식은 수축된 근육을 이완해 주는데 좋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수축이 되면 피로 물질인 젖산을 생성시키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근육 수축은 컨디셔닝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혈관의 흐름도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경락 관리를 통해 이 흐름을 확장시켜 줍니다. 그 다음 카이로프락틱 관리를 통해 어긋나 있는 관절을 수평으로 맞춰줍니다. 한편 김동겸 대표는 전문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물리치료사와 헬스 트레이너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카이로프랙틱과 스포츠 마사지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8회 과정으로 주 1회 교육이 진행되는 기초반과 함께 상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기 위주의 반복 연습과 실제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문적인 티칭으로 기술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태권도 선수를 했었는데 선수 생활을 하면서 허리도 아프고 몸 이곳저곳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여기 와서 학원에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제 통증에 관해서도 여러 수업을 진행하면서 호전도 되고 또 마지막에는 제가 이렇게 직업까지 새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길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다리꼬기 등 잘못된 습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허리 및 목 통증을 앓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체형 교정이나 경락 마사지를 통해 자세를 바로잡아 보는 건 어떨까요? 김동겸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협회를 설립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제가 이 카이로프락틱을 한 지가 16년 차인데 어릴 때부터 이 기술을 배웠고 또 최근에 들어온 수강생한테 이런 말을 좀 들었어요. 원장님, 제가 이 기술을 배우는데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누군가를 교육을 해주고 누군가를 관리해 줌으로써 얻는 성취감이 어릴 때부터 좋았고 그래서 본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보통 교육이라고 하면은 단기간 주 몇 회, 총 8회에서 16회 정도의 카이로프락틱 수업을 받고 실제로 임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카이로프락틱 단기 과정도 있지만 인재 양성반으로 마스터반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면서 수업을 계속 피드를 해줄 수 있는 반클래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보통 배우러 가게 되면 어느 기관이든 골반부, 허리 유추부, 청골부 이렇게 나뉠 겁니다. 경추부. 근데 저희는 제일 먼저 돌아서 하는 행동이 베이스 구간입니다. 이 베이스 구간은 제가 16년 카이로프락틱을 하면서 제가 만든 기초 구간인데 골반부, 경추부 이 베이스 구간을 중점적으로 맞춰서 기초 구간을 확실히 확립을 해서 카이로프락틱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본협회를 설립을 했지만 일단은 평균적인 교육적인 단가 또는 사람들에게 관리를 해주는 단가가 너무나도 측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균이 없는데요. 그래서 본협회를 설립을 했고 지금 대구 본점을 제외하고 총 가맹점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본 협회를 전국으로 조금 더 많이 확립을 해서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 또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진화했는데요. 최근에는 경기 불황으로 비교적 부담이 덜한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중고차 매매부터 중고차 서비스 센터 운영, 그리고 AS까지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자동차는 삶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데요. 자동차는 이동수단의 목적이나 출퇴근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여행, 캠핑 같은 레저 생활을 즐길 때 사용하는 용도 등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 소비 패턴에 있어서도 변화가 크다고 하는데요. 과거 무조건 새 차가 좋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 발달로 자동차 내구성이 개선되고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중고차 매매업체. 이곳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들에게 양질의 차량을 제공하고 약속된 사후 관리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데요. 저희 업체는 일단 중고차 판매하는 업체인데 지금 카센터도 있고 해서 수리업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원주 종목은 이제 중고차를 판매하는 업체고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AS. 저희 AS가 확실하게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는 곳이라서 그걸로 조금 많이 좀 알려진 곳이죠. 과거 호텔 경영학을 전공한 후 수년간 호텔에서 근무하며 서비스 분야의 탁월한 감각을 갖추게 된 남상현 대표. 2008년부터 중고차 업계에 뛰어들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근차근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해왔다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물들을 면밀히 비교 분석한 후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차량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영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래되는 모든 차종은 이곳에서 정비를 받고 출고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데요. 제가 일단 고객들한테 중고차를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고객들이 걱정하는 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마진을 너무 과도하게 남길까 봐서 이제 고객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흔히 말해서 바가지 쓴다 이런 생각을 하실까 봐 걱정하시고, 두 번째는 이 딜러가 나한테 속여서 파는 거 아닐까 이거고, 세 번째는 고장 나는데 고쳐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제가 충분히 마음 먹고 제가 정직하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고장났는데 고쳐주는 거, 물론 제가 비용을 들여서 사비를 들여서 다른 센터 나가서 해드릴 수는 있지만은 사업하는 입장에서 이게 타산이 안 맞더라고요, 전부 다. 근데 이걸 풀지 않으면 제가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해 본 게, 내가 센터를 차리자. 내가 AS 센터를 차려서 직접 운영을 해보자. 그러면 그 중고차를 구매하셔서 차는 어차피 고장 나거든요. 그렇게 왔을 때 제가 충분히 이거는 제공을 갖다가 해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센터를 차리기로 마음을 먹고 운영을 한 거죠. 이곳에서는 단순히 차량 판매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닌 판매 후에도 고객의 차량을 소중히 하는 회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는데요. 고객이 중고차를 구매한 후 한 달간 소모품을 무상으로 AS해주는 것은 물론 한 달 이후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중고차를 몇 대 이렇게 구입도 하고 했었는데, 와서 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고, AS도 그렇고 정비도 그렇고 친절하게 잘 해줘요. 경기 불황으로 실용적인 소비 문화가 퍼지면서 중고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정직하고 투명하게 고객과 소통하며 AS까지 진행하는 중고차 업체에서 실속 있게 중고차를 구매해보는 건 어떨까요? 남상현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떤 운영 철학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호텔 경영학과 나와서 호텔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고요. 어떤 사정상을 이뤄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됐는데, 그쪽에서 배운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을 고객 응대하는 거와 이제 서비스업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고차에 처음에 왔을 때 그 서비스를 다 쥐어버리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왜냐하면 중고차 쪽은 단골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너무 안 돼서 제가 배운 대로 이제 그렇게 실천을 해봤죠. 해보니까 너무 반응이 좋고 너무 이제 단골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중고차를 판매를 하더라도 고객 응대할 때는 내가 배운 대로 서비스를 제대로 해드리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생각에 고객 중심의 생각으로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후 관리에도 신경을 쓴다면서요? 그렇죠.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과다하게 마진을 남기든가 아니면 고객한테 이제 조금 빨리 판매를 하기 위해서 속여서 판다든가 그리고 판매 후에 고장났는데 이제 고쳐주지를 않는다든가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제가 마음먹기에 달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양심껏 하면 뭐 적당한 금액으로 제가 이익 창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판매를 하면 되니까 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차를 구매하시고 난 뒤에 차가 고장났는데 안 고쳐주고 다들 고쳐준다고 하죠 처음에는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센터가 없으면 되게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AS 센터를 지금 직접 운영을 하면서 고객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웬만큼 다 해드리고 있죠. 중고차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고차 사기는 일단 너무 저렴한 거를 피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시세보다 조금 뭐 2, 30만 원 정도 싸다 싶으면 괜찮지만은 뭐 기백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건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차 딜러들도 판매하는 사람들이고 시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싸게 나도 다 나가거든요. 다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과도하게 금액을 낮게 책정한다는 건 이제 미끼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금액적인 것만 좀 잘 확인하시고 체크를 하시면 사기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중고차 딜러라는 인식이 너무 좋지가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를 믿고 많이 찾아주시고 제가 도움이 너무 많이 돼서 저도 무슨 좋은 일을 한번 해볼까 이제 생각을 해서 1년에 2대 정도 차량을 기증을 하고 있었어요. 어려운 분들한테.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잠시는 하지 못했었어요. 너무 이제 그때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도 다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드리면서 계속 이제 고객들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문명진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력 17년 차 상속 전문 세무사 문명진 세무사입니다. 저는 상속, 증여, 양도 등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경제 상황과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로서 부동산 소유 고객들의 고민거리를 잘 알고 있고 주식 투자도 겸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명쾌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1,500건 이상의 세무 상담을 통해서 상담 시 세법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상담한 분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속 관련 세무 상담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보통 가족분들이 돌아가시면 경황이었고 당황스러워서 어디부터 시작할 때 잘 모르실 텐데요. 보통 이게 사망을 하시게 되면 보통 이게 사망 신고를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제 신고를 하시고 사망 신고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그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재산 조회를 신청하셔서 재산 조회의 내역들을 파악하시고 나서 그것들이 보통 한 2주 뒤에 그 내역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내역들을 출력물을 가져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가 그 재산 내역이라든지 상속의 재산 상황들을 보고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그 조회 서비스가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사망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서비스도 조회 못하고 관광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희가 상담을 의뢰하신 분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상속세 신고 절차라든지 준비 절차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재산 내역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한테 상속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지 그런 협의 분할 같은 것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상담 시간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상속세 신고 절차 안내부터 준비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상속세가 얼마가 나올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 방법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누구한테 상속인한테 협의해서 분할이 되는지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상담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상속이 일어나면 무조건 네.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 재산과 상속 공제에 따라서 상속세를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은 가족들이 상속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어떤 금융재산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그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 대출이라든지 미납한 공과금이나 세금 이런 것들도 채무로 공제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그 상속세 과세 구조는 상속 재산에서 채무, 그다음에 상속 공제도 차감하게 되는데 여기서 상속 공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가 있는데요. 보통 그래서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정도의 공제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납부할 게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이거든요. 만약에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상속 공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이 10억이 아니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네.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증여한 재산에도 상속세가 과세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 과세 가액에는 사전 증여 재산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전 증여 재산은 또 피상속인의 배우자, 보통 배우자는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그다음에 배우자 위의 상속인은 10년 이내 그것도 포함되고요. 상속인 이외자는 5년 이내 증여 재산이 사전 증여 재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 재산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할 때는 배우자는 6억 정도 공제되고 직계 비속은 5천만 원 공제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증여세를 신고를 하고 납부세가 없었지만 사전 증여 재산이 상속세 과세 신고 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 그러나 그 당시에 신고할 때 증여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시에는 사전 증여에서 포함됨으로 인해서 상속세가 납부할 상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속공제액의 합계액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는 최소 5억부터 최대 30억 정도 공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상속인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 재산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정도가 공제가 되고요. 배우자가 실제 받는 금액과 법적 상속 비율 중 적은 금액을 배우자 공제로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최대 30억 공제가 되는 경우가 보통 법적 상속 비율로 30억이 돼야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받는 재산이 30억 이상이 상당한 금액이 되어야지 최대 금액 30억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이 30억 정도면 배우자가 받으면 공제가 돼서 상속세가 없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우리가 법적 상속 비율만큼이 30억이 넘어야지만이 배우자 공제를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일괄 공제가 있는데요. 보통 기본 공제 2억과 자녀당 우리가 5천만 원씩 공제해주는 그 금액과 우리가 5억 중에 큰 금액을 우리가 공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자녀들이 2-3명 정도가 있고 우리가 그 금액과 우리가 기본공제 2억과 합산한 것과 일괄공제 최대 공제인 5억을 비교해서 그 금액 큰 금액인 5억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괄공제 5억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상속 관련해서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족 간의 금전 거래와 보통 그 금전 거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증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절세 방법은 사전 증여가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통해서 금전이 오고 가고 있는데 보통 금전 거래가 보통 차용증 없이
부부라든지 자식 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속세 신고 시에 사전 증여 재산의 10년 이내액을 포함되기 때문에 그 당시 금융거래를 모두 다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거래에 증빙 없이 오고 간 그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이게 증빙이 없기 때문에 출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빌린 건지 아니면 그냥 증여한 건지 이게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증빙 없이는 나중에 사전 증여 재산으로 포함이 돼서 상속세 과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15억에서 20억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10년 단위로 미리미리 사전 증여를 통해서 향후에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포함된 사전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 당시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 인해서 상속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네, 상속세 전문 세무사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절세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꾸준히 공부하면서 최신 세법 트렌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제휴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납세자들이 시간적이고 그다음에 업무적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본업 외에 다른 일도 함께하는 엔잡러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무역 중개 일까지 하고 있는 유선춘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아까 엔잡러라고 말씀 주셨는데 무역회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유선춘 약사라고 합니다. 지금 약국은 운영한 지를 한 11년 조금 넘은 것 같고요. 지금 회사는 한 2년 전쯤 창업해서 그 정도 된 엔잡러 유선춘 약사입니다. 무역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제가 어려서부터 좀 중국어나 언어를 좀 배운 경험이 있어서 약대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조금 무역업 통역을 했었어요. 그 덕분에 많은 분들도 만나게 되고 인맥도 얻고, 그래서 통역이라는 일이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통역에서만 매력을 느낀 게 아니라 이런 약간 무역업에 통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제 성향과 굉장히 잘 맞고 되게 좋아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무역업을 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사가 되고 나서도 그 전에 거래처 사장님들이나 뭐 이런 바이어들과 연락을 계속 취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창업을 하기 전까지도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로는 많이 했었어요. 약국을 하면서도.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좀 제대로 해볼까? 라고 해서 회사를 열게 됐고요. 그 후에도 계속적인 이런 관계, 뭐 이런 바이어 업체들 사장님들과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무역업도 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무역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어느 쪽에서 의뢰가 들어옵니까? 보통 제 직업이 약사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업체나 뭐 제약회사, 제약 바이오 회사, 그리고 화장품 업체, 그리고 의료기기 업체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십니다. 현재는 중국이랑 대만이랑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일본, 대만, 중국, 미국 이렇게 전자상 거래를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많이 업체들 알게 돼서 그런 업체들과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상품을 수출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한국 화장품은 중국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그리고 중국의 바이어 분들도, 업체분들도 한국의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사고 싶어 하세요. 지금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좀 문제가 된 일들이 많아요. 특히 중국이랑 거래를 하면 처음에는 물건을 조금만 주문하고 그 다음에 돈을 들여요. 한국 업체에다가. 그렇게 계속 거래를 한두 번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서로 신뢰 관계가 쌓이다고 생각을 하고 갑자기 대량으로 주문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러다가 대량으로 발주서가 왔기 때문에 생산을 하고 다 만들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업체분이 한 분은 정말
부도까지 날 정도로 큰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보증할 수 있는 중간 무역 상황이 없고,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영어로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기고, 정말 신뢰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뭘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거를 중간에서 하다 보니까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든지 그 신뢰를 좀 보증하는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화장품을 보낼 때도 허가상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건강식품을 개발하는데 자문 역할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업체에서도 아까 제조를 조금 할 수 있는 무역업에도 제가 제조업도 있어서 제조를 하다 보니까 개발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컨설팅이나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깨닫게 되었고, 그 후에 우연히 제약바이오 업체에서 신제품 개발 자문약사 역할을 조금 제안을 하셔서 그때부터 활동을 했던 계기가 돼서 지금은 다른 많은 제약회사와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약국에서 환자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어떤 게 시장에서 굉장히 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엔드유저를 바로 만나는 마지막 약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큰 장점으로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는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약국은 잘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회사에서는 현재 무역중개업 말고도 약국 개국 컨설팅도 조금 돕고 있고요. 많은 일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래도록 약국을 경영한 경험으로 후배 약사님들이나 새내기 약사님들이 개국하는 것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약국 전문 세무회계의 부대표로도 맡고 있어가지고 그 약국 세무나 이런 것도 같이 잘 돕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 회사의 한 주 업무고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요새는 숙취 해소제를 신원료인데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와서 만들어 4월 초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하면서 앞으로도 점점 라인업을 해서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무역으로 나갈 건데요. 이미 선판매가 다 이루어졌고요. 요 근래에는 몽골 약국에서도 조금 말씀을 주셔서 이미 발주선 들어와 있어서 선판매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저는 국내 소비도 괜찮지만 제가 만든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해외로 좀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대만, 일본, 몽골 많은 나라의 업체들 사이에서 제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아가서 전 세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건강기능식품 이제 4월 달에 나오는 게 건강기능식품으로서는 처음으로 나와요. 근데 앞으로 그 다음 새로운 제품들을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하고 싶다. 이게 제 최종의 목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약국은 잘 운영하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을 자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인 매장이 증가하는 이유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무인 계란 할인 브랜드를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저성장에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면서 창업시장의 인건비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2.5% 상승된 9,860원으로 창업자들이 감내하기엔 벅찬 임금 인상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해마다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인건비 부담을 느낀 예비 창업자들은 직원을 두지 않고 사업주 혼자 운영하는 형태의 1인 창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무인 점포 창업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무인 점포 창업은 사람 없이 운영하는 점포 창업으로 여느 창업보다 인건비 절감이 높은 창업 방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이스크림, 과자 매장을 비롯해 카페, 편의점, 세차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 점포 창업이 이뤄지고 있다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무인 매장. 이곳은 계란을 언제든지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계란 전문점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창업 시 높아진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무인 키오스크를 선택하게 되었고 3세부터 100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몸에 좋은 영양가 많은 함유된 신선한 계란을 제공하기 위해 무인 계란 할인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0년 경력을 자랑하는 유통사업가인 김수복 대표. 과거 200여 개가 넘는 전국 계란 농장을 직접 찾아가며 신선한 계란을 판매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거듭한 끝에 무인 계란 할인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계란 유통 및 납품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전국 각지 농장에서 선별 포장된 계란을 냉장고에 실어서 각 매장에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사 직원이 계란을 각 매장에 직접 진열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형 냉장고 안에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맛도 영양소도 풍부해 완벽식품이라 불리는 계란이 한가득한데요. 44g 미만인 초란부터 52에서 60g인 대란과 60에서 68g인 특란, 그리고 68g 이상인 왕란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난각번호 1번인 방사유정란과 무항생제 및 해썹 인증을 받은 유정란, 무정란, 청계유정란 등 25가지 종류의 다양한 계란을 판매하고 있으며 메추리알과 구운 계란 제품도 취급하고 있다는데요. 계란 종류가 다양해서 좋고요. 또 늦은 시간에 가서도 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편리한 것 같아요. 영상 8도 이하의 냉장고에 보관된 계란은 신선함을 유지한 상태로 보통 3일 내에 판매되고 새 제품으로 다시 채워져 고객들은 언제든지 신선한 계란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인건비를 최소화하여 시중의 마트에서 판매되는 계란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계란을 만나볼 수 있고요. 계산대는 무인으로 운영되어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제품을 골라 결제할 수 있다는데요. 과자나 아이스크림 무인은 많이 봤는데 계란 무인 매장은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종류도 많고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무인 계란 매장은 편리한 비대면 주문이 가능하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점주가 매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고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어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건비 걱정이 없어 소자본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계란이라는 아이템이 생활 밀착형 아이템이라서 그런지 많은 고객이 찾아주시고 있어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나날이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창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직원 고용 없이 관리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무인마트 창업을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의 전국에 있는 수많은 고객에게 좋은 계란을 항상 신선하게 공급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입술을 보호하기 위해 립밤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립밤을 바를 때는 입술의 주름 방향인 세로 방향으로 발라주는 게 보습 효과가 좋고요. 너무 자주 바르면 세포의 재생을 오히려 방해하기 때문에 하루에 3회에서 5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봉 후에 너무 오래 사용하지 말고 최대 6개월 정도가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